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생리대를 달라 그러는데 당황하는 약사 문제 있어. 나 마악말에 동감해. 약사가 말이지 볼 꼴 안 볼 꼴 다 봤을 거고 때문에 환자가 어떤 말을 해도 당황할 거 없잖아. 또 설사 그 표현이 얼마나 리얼하고 과격하고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 증상 말한다는데 약사가 당황해 할 게 뭐며 우리가 무안할 게 뭐야. 내가 매일 가는 도서관 앞에 약국이 하나 있어. 방과 후 또는 주말마저도 매일같이 도서관에만 있으니까 자연히 그 약국도 많이 이용하는데 남자 약사야. 총각이지. 우후. 뭐 내 스타일은 아니라서 좀 섭하지만 꽤 괜찮아. 근데 하루는 갑자기 터졌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약국에 갔지 뭘. 가자마자 저기요 생리대 좀 주세요. 핵핵. 웃으며 반기던 약사가 뜨끔해하는 표정을 짓더라. 그래서 아이씨 막 터져가지고 급해요. 빨랑 주세요. 재촉했지. 나름대로 급했다고. 내 몸을 위에서 아래로 쑥 훑더니 매우 당황해하며 내밀더라. 또 한 번은 생리통 때문에 도저히 집중도 안 되고 죽겠더라고. 그래서 또 갔지. 저기요 생리통 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총각 약사 또 당황하대. 친구들 옆에서 당황하면서 얼굴을 붉히더라고. 약 사고 나서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아까 그 약사 당황하더라. 아니 당황할 게 뭐야. 내가 못할 말했냐. 생리통 때문에 약 달래는데. 야 그래도 총각 입장에서 여고생이 막 달려들어서 대뜸 생리통 약 주세요 그런데 안 당황하겠냐. 약사가 연륜이 없어서 생리통도 증상이야. 그거 갖고 벌게지기는. 하여튼 이런 약사들 문제 있어. 왜 생리대 생리통 이런 거에 그리도 당황해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지? 그것도 약사가? 이번에 탐폰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인데 또 그 약국 가서 사야지. 그놈의 약사 당황하기만 해봐라. 난 앞으로도 당당하게 교복 입고 생리대 달라고 생리통 약 달라고 할 거야. 많이 사서 차. 아 탐폰은 사서 넣는 건가? 모르겠다. 하여간 많이 사서 많이 해. 누가 뭐래. 참네. 당황할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분개하고 그럴 것까지야 뭐. 난 태어날 때부터 고수였다. 양귀비꽃 125호. 지난 방송 듣기 하다가 아가들이 태어나면 다 마왕가라고. 근데 그 얘기하다가 마왕이 아가들이 야이 띠떼끼야 이럴 거라며 생각해본 게 아니라 갑자기 머릿속으로 확 지나간 건데.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 뭐야? 씨팔. 엄마 왜 욕을 해? 딸이 처음 한 말이 뭐냐니까. 씨팔.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이년아 씨팔이라고. 네가 처음 한 말이 씨팔.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처음 태어나서 한 말은 엄마 아빠 맘마도 아닌 씨팔이었어. 그 상황은 이러해. 우리 삼촌 내가 첫 조카라서 이쁘나 봐. 그래서 너무 이쁜 나머지 욕을 가르친 거야. 그것도 18이라는 욕만. 어느 날 엄마가 나를 안고 버스를 탔대. 옆에는 어떤 아줌마가 앉았고. 근데 엄마도 몰랐는데 누가 계속 18 거리더래. 옆에 아줌마는 놀래서 나를 쳐다보고 있고. 엄마는 그때서야 나를 본 거야. 우리 엄마 누가 우리 엄마 아니랄까 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내가 처음으로 말한 거라고 그 아줌마한테 자랑했다지. 그래 난 어둠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야. 망 나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고스 맞지? K백작은 전 꺼져였습니다. 두 번째가 띠바. 애들이 다 되는 발음이네요. 더구나 유치원 다닐 땐 친구들은 다 동요 부르는데 혼자 신성우 내일을 향해 하고 마왕 그대 얘기를 중얼거리면서 살았다는데 한술 더 떠서 입 벌어선 좆됐다. 그 노랑 모자 노란 옷 입고 좆됐다. 그 옷 입고 숨가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내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애기들 욕하는 건 뭐 그렇게 섬찟하다기보다는 귀엽던데. 그렇군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때는 입에다가 쿵쿵다궁 입에 물고 살고 저 뗐다라고 외치고 다니며 여고생 때는 푸한한 아저씨 생리대 주세요 라고 약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고스 식구들. 그래요. 좋겠어요. 자랑스러워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진짜야. 진짜.
네 새끼 나도 그러면 어떨 거냐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뭐 방송에서 유해한 뭐가 매체가 어쩌고 맨날 하는 말이 네 새끼 나서 그러면 어쩔 거냐 뭐 네 새끼가 그걸 당해도 좋겠느냐 아니 뭐 그걸 뭐 지 새끼 내 새끼 따지면서 얘기해 그냥 나라 잘 되자고 하는 얘기지. 근데 내 새끼가 그랬으면 좋겠어. 애가 약간 삐뚤어만 구석이 있어야 예쁘지 않나? 모르겠다. 안 나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그다지 삐뚤음하지 않았어요.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진짜요. 욕도 어머니가 하도 때리고 못하게 해가지고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이렇게 입 쳐박고서 걷다 대고 소곤소곤 야 씨발 진척 한번 이랬던 거 빼놓고는 대단히 착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리고 길에서 이렇게 사색에 잠겨 있다가 낯선 할아버지나 낯선 아줌마의 손을 잡고 저쪽으로 가버리는 것만 빼놓고는 몇 번이나 미아가 될 뻔했다는데. 자, 준비된 노래는 사일런트 아이의 사일런트 아이. 삶에 지쳐 쓰러진 한 맺힌 저 영혼이 어둠 속 눈을 뜬 채로 나의 가슴으로
에이, 사일런트 아이의 사일런트 아이 보내드렸습니다. 사일런트 아이의 신보예요. 그래서 보컬리스트 전체적으로 대단히 클래식하게 들리는 그런 헤비하면서 공격적인 사운드인데 보컬리스트 목소리가 옛날에 저 메탈 처치의 데이비드 웨인이었던가요? 아주 그 목소리를 연상케 하는. 만나면은 꼭 물어보고 싶어. 너 모가지 안 아프냐? 졸라 아플 것 같아요.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이제 공연도 끝났고 그동안 또 무슨 고민에 다들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나 한번 얘기들 들어봅시다. 프린스 라임인데요. 마왕 우리 엄마랑 아빠랑 같은 방에서 주무시게 하는 방법 없어? 막 우리 집이 방이 4개야. 아이 좀 사는데 그래서 나랑 동생이랑 한 방씩 쓰고 한 방은 안방 한 방은 거의 창고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조그만 TV랑 컴퓨터랑 책장이랑 이렇게 놓여져 있는 방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 아빠랑 엄마 이 방을 번갈아 가면서 쓰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주무시는 거지. 우리 엄마랑 아빠는 사이가 무지 좋은 편이야. 그래서 큰 걱정은 없는데 포개져서 주무시든 손잡고 주무시든 등 돌리고 주무시든 각방 쓰든 걱정은 안 해. 지 얘길. 근데 씨댕 왜 컴퓨터가 있는 방을 쓰시냐고. 그냥 한 방을 쓰면 되는데 왜 각방을 쓰는 게야. 나도 밤에 컴퓨터 하고 싶다고. 막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방에 쓰게 좀 도와줘. 요번 생일 선물로요. 부모님께 비아그라를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자드마녀 좀 무거운 고민이야. 히휴. 내가 오늘 삼촌한테 부탁을 받았어. 사촌 동생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촌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삼촌이 애들을 때린대 좀 심하게. 우리 삼촌이 다혈질에 좀 괴팍한 건 알고 있었지만 중학생이 된 딸에게 싸대기를 때릴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아빠에 대한 증오심이 있더라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1등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중학교 올라오더니 40등이 넘는데. 그러니까 더 맞을 수밖에. 더구나 나가지도 못하고 밤에 2시까지 잡아놓고 아침에 6시에 깨워서 공부시키고 동생이 하는 말이 반발심도 생기고 그러나 봐. 사춘기인 것 같은데 신경 써줘야 될 나이에 고민만 들어가고 공부는 안 되고 아빠는 밉고 더구나 동생이 전교회장이라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 비교되지. 내가 삼촌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해주고 힘내라고 했는데 걱정이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삼촌과 얘기를 해봐야 할지. 물론 삼촌이 나한테 얘기 좀 하라고 시켰지만 그렇다고 애 좀 때리지 말라고 어떻게 말해 삼촌한테. 어째서 7남매 중에서 유독 그 삼촌만 그런지 다른 이모나 삼촌들 안 그런데. 그렇게 온화하고 경호 바를 수가 없는데. 돌연변이인 것이 분명해. 그 나이 때가 가장 중요하잖아. 자기 정체성 성립될 나이인데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야 할 텐데 걱정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 좀 해줘. 지금 중학생이 된 이 딸에게 공부를 이유로 아침 6시에 깨워서 새벽 2시에 재우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또 성적에 따라서 심한 폭력적인 체벌을 가하는 그 삼촌과 또 중학교 들으면서 성적이 급격히 떨어져서 안 그래도 사춘기인 그 와중에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이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딸내미를 지금 사촌인 입장에서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둘을 화해시키고 이 가정의 평화를 다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 사춘기인 딸내미가 아빠하고 화해하고 아빠가 또 딸에 대한 지나친 체벌과 잘못된 교육 방침을 인정하고 개과천선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 성적이 올라가는 게 훨씬 빠르겠네요. 다음 뭐 어떡하라고. 야 그럼 자기 애비가 자기 딸내미 막 연락 패면서 그러고 있는 거를 우리가 뭐 옆에 가가지고 그래 패라 니 딸 죽지 내 딸 죽냐 그러고서 옆에서 우리가 뼈죽으로 올 일이? 응? 아이씨 교육 방침이 잘못되셨어요. 그렇게 공부 이후에 존나 패고 막 그런다고 해서 애가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애를 상처를 줘가면서 애를 공부를 잘하도록 해서 뭐 어쩌시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시키는 공부요? 에? 라고 내가 얘기해봐. 그러면 일단 이 씨발 넌 뭐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잘 팬다며. 제가 우리 고수 식구의 고민을 듣고서 그냥 참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말입니다. 아저씨 그렇게 자녀를 청소년기에 무모한 체벌을 가하시면서 인격적으로 학대를 하고 또한 성적이 지상주의인 것처럼 이렇게 유도를 해서 아이를 잘못 들도록 하게 간섭하시 팍! 쿵 이렇게 끝날걸? 어쩌란 말이야. 근데
물론 삼촌을 앞에 놓고서 삼촌 그거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참 좋은 게 편지라는 게 있어요. 편지가. 이메일 말고 이 편지라는 건 아직도 아주 대단히 많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사촌 이름이 선영이었다. 내가 선영이랑 얘기해봤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삼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애 반항만 늘고 뭐 어쩌고저쩌고 편지 한번 써봐요. 반응이 있나? 반응이 없다. 그러면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삼촌이 왠지 모르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을걸? 그런다고 뭐 내가 내 딸내미 패는데 너한테 공부하게 얘기 좀 하라 그랬더니 네가 무슨 교육방송까지 간섭이야 그러고 와가지고서 조카를 패겠냐? 응? 공부 잘하는 게 제일 빠른 해결책인데 이 경우에 대단히 막막한 문제예요. 나는 고스 초창기 멤버야. 음악 도시 때부터 항상 들었지. 미심쩍은 상담을 들어보려고. 지난번 사연 중에 그런 거 있지.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마왕이 웨이팅 1번에 올려놔라 뭐 그런 사연. 마왕이 연락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말했던 사연. 원래 그런 사연 소개되지 않을 줄 알았거든. 마왕이 읽더라고. 그래서 나도 올리는 거지. 이것도 졸라 구질구질한 사연이구나. 올린 사람 이름은 호야예요. 호야. 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구질구질하다고 할 수도 있지. 난 3년 동안 사귀던 여친이랑 작년 11월에 헤어졌어. 3년 동안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지. 내가 유학을 간 동안 여친이 기다리기도 하고 여친이랑 잠자리 한 걸 여친네 엄마가 알고 집안이 뒤집히기도 하고 여친은 남자 경험이 처음이었거든. 난 바람도 피웠고 맨날 구박하고 무시하고 전화 맨날 씹고 싸우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난 여친한테 잘해주지 못했었어. 그리고 나서 헤어졌어. 내가 차인 거지. 난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혼자 스스로 잘 헤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 나 자신을 합리화시켰다고 해야 하나? 시간이 지나면 잊을 줄 알았는데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게 웬걸. 시간이 갈수록 더 생각이 나는 거야. 못해준 거, 미안한 거,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잘해보자고 말을 해봤지. 졸라 탱이 같은 짓이지. 근데 싫다는 거야. 여친의 마음을 돌리려고 정말 별짓을 다 해봤네. 나랑 다시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자기랑 성격이 안 맞다는 거야. 내가 자꾸 다시 시작하는 걸 바라니까 정말 다시 만나고 싶으면 내가 성격을 고쳐서 오라는 거야. 내가 성격을 고치면 다시 만날래?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가 봐서 이러는 거야. 자존심 다 버리고 한 얘긴데 정말 내 자존심을 끝까지 밟아버렸지. 쌍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자를 만나야 하나? 어처구니가 없더라. 근데 나 있잖아. 나 그러려고. 응? 그래 씨발 고치면 될 거 아니야. 씨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래. 나 올라 구질구질해. 나 구질구질하고 자존심도 없는 그런 새끼야. 마왕이 뭐라고 어떤 욕을 해도 좋아. 근데 나 이 여자한테 목숨 걸었다. 이젠 진짜 끝장을 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집착이라는 말은 하지 말고 해결 방법 좀 말해줘. 근데 있잖아 마왕. 육정이라는 게 진짜 있어? 살을 비비고 섹스하고 진짜 많이 했거든. 친구들이 그러더군. 육정은 잊기 힘들다고. 아 떡정? 기억이 오래 간다고. 쌍. 아 몰라. 이게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지. 자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 저거 씨발 내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여성분이 있을지 몰라요. 만일 이 호야씨의 여자친구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이 좀 놀아본 오빠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얘 다시 만나지 말아요. 그리고 고쳐왔다라고 해도 일시적으로 잘하거나 이 지금 또 지 있던 거 아쉬워져가지고 굉장히 유아적인衝動으로 풀쩍풀쩍 뛰는 거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쉽게 받아줘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연결해도 다시 똑같은 코스로 파장날 가능성이 무지하게 짙어. 응? 뭐 네가 상담을 했는데 왜 네 걸프렌드한테 내가 지금 경고를 하고 있냐고? 너 하는 짓이 그렇잖아 이 새끼야. 무슨 뭐 상담을 해오면 무조건 식구라고 다 편들어야 되냐? 자 호야한테 내가 하나 물어보자. 그래 자존심 버리고 성격 고치고 그래도 정말 일생을 걸고 막 이런 멘트 막 튀어나오고 응? 그래 목숨을 걸었다며. 솔직히 못 믿어. 이럴 정도면 있을 때 왜 그따구로 했냐고. 그리고 남녀 간에는
물론 남녀 사이의 일이라는 건 대단히 개인적이고 대단히 특수한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러이러한데 이야기를 하는 게 남녀 사이를 어드바이스 하는 데는 사실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아.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인 남녀의 사이를 어드바이스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금기시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저마다의 각각의 사연이 있는 대단히 특수한 이 남녀의 경우를 그래도 여러 케이스를 이렇게 모아보면 이게 일반적인 이론에 딱딱 들어맞기 시작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지만 전체로 보면 그 일반론적인 경우에들 들어가 버리는 걸 뭐. 자, 이런 경우에 물론 짐작으로 내가 좀 넘겨짚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내 멘트에는 조금 오버하는 부분도 있고 이 첫 연애 혹은 초창기 연애 이런 연애의 스텝 걸음을 처음에 밟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 남성 심리 구조에서 남성이 굉장히 바라는 거 권력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 여자친구를 복종시키는 거. 자기가 하는 의견이 일방적으로 저쪽으로 통행이 되는 거. 그런 다음에 육체 관계를 갖게 되면 더더욱이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내 의사를 저쪽에다 강요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여자친구 쪽에서 양보를 해준 거, 또 크게 트러블을 만들기 싫어서 조금 물러서 준 거, 혹은 그냥 첫 정에 뭣도 모르게 해볼래 해서 그냥 정으로 그게 남자친구 위하는 일인 줄 착각하고서 그냥 남자친구한테 오냐오냐 해준 거, 이런 꼬라지를 보고서 이제 그 맛을 조금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엔 자기 여자친구가 되게 만만해 보이고 이 10원짜리 한 장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이 양주동 박사께서 그러셨던가 와이프가 살아있었을 때는 10원짜리 한 장 가치 없는 게 마누라인지 알았는데 마누라가 죽고 났더니 무슨 뭐 금을 줘도 뭘 줘도 세상 모두를 줘도 얻을 수 없는 게 마누라더라. 뭐 이런 얘기 남성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얘기일 텐데 채였다라는 결국 자기가 만만하게 보던 여자친구를 찬 게 아니라 자기가 채였다라는 그 심리 상태. 그 다음에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옆에 있던 말하자면 입속의 혀처럼 이렇게 친숙한 여자친구가 없어진 다음에 패닉 뭐 이런 게 자기한테 또 어떤 변명을 만드냐 하면 아 정말 이 여자가 나한테는 중요한 여자였구나. 그리고 다시 만나면 내가 굉장히 잘해야겠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호야 네가 다시 만나서 그 여자한테 잘할 수 있는 남자였다면 예전에 만났었을 때도 잘했어. 남녀가 헤어졌다가 서로 간의 실수를 깨닫고 다시 만나서 다시 잘 될 확률은 영화나 소설이나 주변 이야기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낮다. 의외로 굉장히 낮아. 그리고 한 번 헤어졌던 커플이 다시 만나면 두 번째 헤어질 때 다시 헤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 헤어졌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이거나 똑같은 이유를 말을 바꾼 다른 표현이야.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붙고 이 두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는 결국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로 헤어진다는 거지. 그냥 나 같은 경우에도 20대 때 연애하면서 내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비슷하거나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잘 맞는다면 이런 소소한 부분은 서로 맞춰갈 수 있거나 내가 교육시킬 수 있다고 내가 믿었거나 건방지게도 아니면 내가 만들 수 있다 혹은 내가 그 여성을 내 타입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나는 믿었어. 그런데 인간이 바뀐다라는 것이 물론 어떤 때 세상을 살다 보면 획가닥 이렇게 바뀌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저 사람이 저렇지가 않았는데 막 교회 가서 막 통성기도 하고 벙벙 울고서 막 회개하고 막 이러더니 뭐 갑자기 되게 선한 사람인 척하고 나타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인간이 본래의 성격 가지고 있는 거를 어른이 된 다음에 고친다 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확률적으로 거의 드문 일이에요. 성격이 고쳐진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성격을 고친 것이 아니라
자기 성격을 이제 파악을 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피해갈 줄 아는 슬기가 생긴 것을 주위 사람들이 성격만이 바뀌고 저 맨날 싸움질하고 패악질하던 놈이 조용해졌네. 근데 사실은 성격이 하나도 바뀐 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싸움질 치고 계속 들락날락 거려봐야 자기만 손해다라는 걸 아니까 어떤 경우에 내가 참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고 피해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사람들은 성격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서 20대, 30대, 40대가 될 때 성격이 세월에 의해서 둥글게 깎여나가는 것. 이건 모든 사람이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한데 한 번 헤어졌다고 해서 이 성격을 자기가 바꿀 수 있다. 이걸 여자친구가 믿겠냐고. 그리고 있을 때 얼마나 젖같이 했냐면은 여자친구가 이 정도로 정이 떨어졌겠냐고. 그리고 야, 내가 그러지 말고 잘해보겠다. 그럼 못을 그만큼 박았으면 잘해보겠다 했으면 자기가 이제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 난 자기가 그런 식으로 개과천선하고 돌아줄 줄 알았어. 따랑해라고 얘기하면 무슨 꼴탱이냐. 무슨 두개골 안에 뇌가 없냐. 어느 미친 여자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겠어? 봐야 알겠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때 좀 멋있어 보이려면 야, 내가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씨판 네가 그딴 식으로 나올 수 있냐? 그럼 옛날 하는 짓이랑 똑같은 짓 한 거네. 응? 행동으로 보여주고 신뢰를 준 바는 없는데 내가 이 정도 결심까지 했는데 쌍 네가 못 받아들여? 옛날하고 성격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 마지못해서 여자친구가 맞장구를 빵빵 안 쳐주니까 그래 구질구질하고 자존심도 없지만 내가 꺾겠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하나 더. 그거를 구질구질하고 자존심 없는 행위다라고 믿고 있는 이 마초 자세 자체가 자기가 뭘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모르는 거야. 응? 남녀 사이라는 게 자존심이라는 공간이 거의 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도 내려줄 수 있고 그러는 쌍방통의 남녀 사이인데 봐, 여자친구가 옛날에 뭘 해줬어? 자존심을 내려줬잖아. 자기가 반드시 호야보다 못하다 아니면 이 남자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란 말이야. 바람도 피웠고 맨날 구박하고 무시하고 전화 맨날 씹고 싸우고 그랬다며. 응? 저쪽에선 자존심 접고 봐준 거야 그동안. 아니 근데 그게 뭐 구질구질하고 자존심 없고 그러는 거야. 숙이는 게.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좀 소아병적인 사고방식이랄까 유아적인 발상이랄까 좀 애새끼 같은 사고방식이랄까 다 똑같은 얘기지만 왕자병 외아들병이랄까 뭐야 개과천선하고 미안해 하고 잘못해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감동하고 울고 꿇으라는 거야? 행동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상대방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 미안하다. 말이면 다야? 물론 말이면 천냥빚을 갚는다고는 하지. 미안해라는 거는 그걸 잘못한다라고 내가 인정한다라는 기본적인 예의고 미안했다면 미안함을 상쇄시킬 수 있는 뭔가의 행동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여자한테 목숨 걸었다. 이제 진짜 끝장을 보고 싶어? 미안하다고 해야 좆까지 마. 이 여자한테 끝장을 보겠다. 응? 뭐 이 여자는 또 어쩌고 이렇게 왈락왈락하는 옛날이랑 똑같은 거야. 끝장을 보고 목숨을 걸었다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미지근한 온도가 유지되는 그런 찻잔 속의 차가 돼줘라라는 얘기지. 씨발 표현 좋다. 봐라, 뜨거운 물은 이 김 팍팍 나고 아주 부글부글 시원하게 끓을지 모르지만 컵 안에 담긴 뜨거운 물 먹니? 목먹나 태우니? 혓바닥 혼란까지지? 미지근한 물이야말로 사람이 배가 아플 때 조금씩 마셔도 괜찮고 머리 아플 때도 괜찮고 배고플 때 좀 마셔도 되고 응? 밥 먹고 나서 이불 가실 때 마셔도 되고 항상 미지근하게 옆에 이렇게 찐덕하게 붙어줄 수 있는 거 이게 남자가 자기 사랑을 여자한테 입증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라고. 그런데 은근한 불길을 유지하기 위한 그 정성과 노력과 끈기를 화끈한 뭔가 한 방을 보여주면서 야 오빠 봐라 씨발 죽이지 않냐 막 이런 걸로 그래서 상대방 여자가 이렇게 와장창 쓰러져서 오빠 그러면서 핀라이트 받으면서 막 눈물을 줄줄 흘려야 자기 사랑이 입증됐다라고 생각해. 예? 그 은근한 불길과 끈기와 그 노력에 의해서 상대방 여성이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자기 어깨에 이렇게 뺨을 딱 기대게 해줄 수 있는 그 순간 이
그게 훨씬 더 큰 정성이고 사랑이고 가치일 수 있는 건데 한 번 깨지고 나서 그랬으면 뭐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냐. 아 씨발 구질구질하고 자존심도 없는데 이 여자한테 목숨 걸고 뭐 끝장을 보고 싶어. 애새끼지 좀 그만해. 어? 삐리짓은.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걸랑. 매번 여성을 만나고 헤어짐으로 해서 반성이 드는 게 있잖아. 그러면 지난번에 이미 끝났던 사이를 억지로 잡아돌려서 또 어떻게 가볼라 그러면 상처가 더 남이라. 응? 한번 상처 냈으면 됐지. 어휴 그거 피나 씨발 졸라 몰랐어. 내가 어떻게 상처 입힌 놈이니까 해결해볼게. 그런 다음에 씨발 상처 아파가지고 이제 좀 아물고 있는 애한테 갖다 막 모래 비비고 막 염산 뿌리고 막 상처 찢고 그런 다음에 아 씨발 상처가 또 났네. 우린 결국 아닌 게 매. 뭐 이러고 헤어지고 돌아서고. 야 씨발 그게 인간이 할 짓이니? 요번 여자친구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를 다음번 여자친구한테 갚어. 그리고 지난번 여자친구한테는 미안하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평생 눈앞에 다시는 안 나타주는 게 도와주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사랑이 꼭 자기가 가져야만 지 주머니에 꿰차야만 사랑이 아닌데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사람이었으면 했던 사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이고자 했던 사람, 이런 사랑이라면 내가 저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뭐 주위 뭐가 허락하질 않아서 뭐가 어째서 정말 같이 가지는 못하는데 해줄 수 있는 일이 딱 2개밖에 안 남았을 때 2개 중에 하나는 옛날 과거를 예쁘게 기억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는 일. 둘째는 패 안 되게 그 사람 눈앞에 안 나타나주는 일. 주위에 맴돌지 않는 일. 이런 게 예의일 때도 있다. 그러면 옛날 네 여자친구 눈물은 누가 닦아주냐고? 너 말고 딴 새끼가 닦아줘. 딴 새끼가 나타나서 네가 저질렀던 상처 수습해주고 그게 뭐 완전히 아물지 안 아물지 모르지만 네가 했던 족같은 일 다 잊게 해주고 네가 가슴에다 심장에 비수 꽂은 말 던진 거 그거 다 아물게 해주고 그 새끼가 다 보듬어주고 네 여자친구 다 공주로 모셔주고 왕비로 모셔주고 평생 그 새끼가 다 할 거야. 네가 아니고 딴 새끼가. 억울하지. 배알 뒤틀리지. 그럼 네가 할 일은 누구냐? 뭐냐? 다음번에 만나는 여자친구가 혹시 딴 새끼가 그렇게 밟고 간 상처가 있거나 뭐 그런 데가 있거들랑 그러면 딴 놈이 저지른 일을 네가 수습하려마. 그리고 이번 여자친구랑 해가지고 생긴 너의 미안한 마음이나 상처나 그거를 나중에 새 여자친구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상처가 아무는 걸 보면서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내가 사랑하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입었던 상처도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하고 입었던 상처를 요번에 만난 사람이 위로해주고 아물게 해주는 걸 내가 바라듯이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내가 전에 상처 입힌 거는 내가 꼭 해결을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해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딴 놈이 그 상처를 뭐 이렇게 하면은 싫대거나 이게 다 유치 빤스 소화병적인 사고방식이라니까. 남녀의 관계란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결론 뭐냐고? 하려면 이 정도 각오가 돼 있으면 다시 대쉬를 하는 게 아니고 정중하게 요청해. 응? 그런 다음에 야 오빠 씨발 이 정도 개과천선했는데 멋있지 너 꿇어 뭐 이따위로 가지 말고 미안한데 그렇다면 내가 성격이 바뀌었다 혹은 솔직히 성격 바꿀 자신 없는데 죽는 날까지 네 앞에서만은 내 성질 안 드러내마 라고 빌던지. 응? 나중에 조금씩 삐져나와도 반만 지킬 수 있어도 용서받는다 씨. 그러니까 내가 고치고 너한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건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응? 오빠 바뀐 것도 좀 보여주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또 나 때문에 네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아니 사람 살이 이렇게 뚝 찢어져도
빨간 약 바른다고 금방 낫는 거 아닌데 마음이야 왜 당장 하루아침에 내가 반성한다고 낫겠느냐. 응? 내가 낸 상처니까 내가 그냥 함부로 이렇게 삐적삐적 안 하고 호호 불면서 내가 옆에서 기다릴 테니까 너무 성급하게 오빠 아웃시키지 말고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 줘라 라고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했어 봐. 씨뱅아. 전투가 그냥 강공하고 공격하고 펀치 날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 급해서 해벌해벌 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일생 목숨을 걸 건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씨발. 요즘 있잖냐 유치원생도 그런 식으로 연애 안 해. 너 같은 새끼가 남자들의 망신이야. 응?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좀 느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느는 게. 언제까지나 조삐리 연애할 거니. 쪽팔려 죽겠어 아주 식구라는 게 그냥. 우리 마녀들 말이야 이런 새끼들 조심해. 그리고 오빠랑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찾아올 때 눈 이렇게 보면서 오빠 조까 딱 그러고 그냥 끝내. 다시 시작은 뭘 다시야. 그러니 맨날에 잘했어야지. 오빠 말 믿어.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한 새끼 중에 잘하는 새끼 거의 없어.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 The Ghost Station. 날 가져 마왕 보냈습니다. 마왕 상담이야. 있잖아,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마녀걸랑 내 고민이 있어. 내가 이마가 너무 넓어. 초등학교 아니 그 전부터 그런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빛날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올라오고 심각성을 느끼고는 앞머리를 자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지. 이젠 머리가 빠져. 그래서 머리숱이 없어지는데 앞머리가 특히 심하다? 친구가 고데기로 내 앞머리 말아주면서 하는 말이 너 지금까지 이렇게 앞머리 얇게 펴서 다닌 거구나 이러는 거 있지. 정말 죽여버리고 싶더라. 걔도 식구야. 아무튼 나 어쩌면 좋아. 이러다가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 최근에 대머리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 신체 최상층부의 두 발이 현저히 모자라는 그 체형들 혹은 상태들에게 희소식은 이 유전자 연구라는 게 무슨 뭐 괴물이 나온다는 둥 뭐 어쩌는 둥 신의 모를 뭐 어쩌는 둥 막 이러면서 그 반대도 참 많지만 참 신기한 일도 많아요. 그래서 그 DNA 암호 가운데에서 스위치를 집어넣는 그 핵심 유전자들이 발견됨으로 해서 이 굉장히 또 혁신적인 분위기로 돌아섰지요. 그래서 쥐의 유전자를 이식해서 닭에게 이식함으로 해서 닭의 부리에 이빨이 나게 하는 실험이 성공을 해서 닭이 이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스러워요. 이 생명체라는 게 사실은 살아봐야 우리 인간 뭐 100년 못 살고 죽는 것이고 그 닭은 또 몇 년이나 살겠어. 그런데 그 닭이라는 종류가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막 이렇게 내려오는 그 옛날 고대의 새들에게 맨 처음 이빨이 있었던 시절에 그 정보가 아직도 액티베이트 되진 않았지만 몸 안에 있다는 거 아니야. 와, 이게 과학이라고는 하지만 과학이 이 정도로 들어가면 그 사실 앞에서 그냥 신을 인정하고 싶다니까. 이렇게 무릎을 툭 꿇고 과연 신이란 막 이러고 싶은 정도의 충동을 느끼는 그 신비함이랄까 경악함이랄까 그런 건데. 그래서 우주선 타는 그 우주인들이 달 날아가서 지구를 보고 뭐 우주 공간에 가서 이렇게 보고 나서 하늘에 올라와 보니까 하느님이 없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주를 보고 나니까 신앙심이 다 깊어지더래잖아요. 자, 이러한 연구가 대머리를 치료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이 머리카락을 나게 하는 스위치를 다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날가져 마녀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제 생각에 30살 되기 전에 그게 충분히 상용화 될 걸로 보이니까 거울 보면서 대머리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 방법이 상용화 됐을 때 지불할 돈을 빨리 벌어두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것이 아니겠는가. 또 고등학교 2학년생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머리칼이 일시적으로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창 성장기니까
이때 벌써 머리가 빠지다니 이건 무조건 대머리 아니냐 하겠지만 그때 몸의 신체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으로 거꾸로 머리칼이 빠진다던가 혹은 뭐 요즘에는 그 스트레스성 탈모 증상들은 나이를 구별하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애들 중에서 스트레스로 머리칼 빠진 애도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그것이 스트레스성인지 혹은 애시당초에 그 먹은 건 모낭이 약하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뭐 일종의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모낭이 약해졌다든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심리적인 원인, 육체적인 원인, 유전적인 원인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신체의 상층부에 두 발이 현저히 모자라는 체형이라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진단을 받아보고 스트레스성 탈모라고 얘기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좀 살아주시면 바로 그냥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겠고 그게 이제 고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머리칼이 빠지는 거라면 어떻게든 버텨보면서 화장을 할 나이가 되면 이마 넓은 거 안쪽을 이렇게 약간 짙은 색의 메이크업을 해줌으로 해서 가려지는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거든요. 저보고 그거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내 이마박이 자라는데 그걸 내가 왜 하느냐고 안 하는 기술인데 뭐 그런 화장으로 커버하는 방법 또 모자나 이런저런 것들을 동원해서 좀 가리고 그 다음에 신혼 첫날 밤에 사실은 오빠 하고 보여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방송 끝. You're looking for somebody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